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과정은 소송 전후에 걸쳐 자주 이용되는 내용 증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내용 증명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가야겠는데요. 내용 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 관서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 취급 우편 제도입니다. 이러한 내용 증명은 개인 간에 있어서 채권 채무 관계에서의 증거 보전이나 권리와 의무의 득실 변경, 그리고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내용 증명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문서의 하나입니다. 가끔 국회나 청와대, 법원 및 각급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 건의문, 진정서 등을 내용 증명 형식으로 발송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내용 증명의 본래 기능은 개인 상호 간의 분쟁 발생 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서면의 정확한 전달과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원만히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 내용 증명은 흔히 활용되는 대표적이고도 기초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 증명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는데요. 실제 사례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의류 제조업을 하던 A는 2003년경 B가 소유하고 있던 충청도 소재 토지 1000평을 공장 부지 용도로 1억 2천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A는 토지에 공장 가건물을 짓고 기계류 등을 반입하여 의류 원단을 제조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여 왔는데요. 그런데 종전 토지 소유자 B는 총 공장 부지 면적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200평에 대한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A가 B에게 총 매매 대금 중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A는 B에게 매매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만일 5분의 1 지분에 대한 등기 이전이 곤란한 경우 이미 A가 B에게 지급한 9,600만 원을 즉시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한편 A의 내용 증명을 받은 B는 A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A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 수익한 것에 따른 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내용 증명 우편으로 A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네, 사례 잘 보셨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인데요. 법리적으로는 계약의 합의 해제의 요건 해석과 합의 해제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종전의 청약이 실효되는지가 문제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소송에서의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내용 증명입니다. 물론 내용 증명이라는 문서 그 자체가 문제된다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소송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내용 증명이 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법원은 또 다른 판례에서도 토지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발송한 각 내용 증명의 취지는 부동산 중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2003년 12월 29일자 매매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그 이행이 곤란한 경우 원고가 지급한 바 있는 9천만 원을 즉시 반환하여 달라는 것인데 토지 매도인인 피고가 매수인인 원고에게 그 답신으로 발송한 각 내용 증명에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이 사건 매매 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면서 피고도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승낙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위 돈의 반환과 관련하여
원고가 위 토지 전부를 사용 수익한 것에 따른 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통지는 새로운 해제 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원고의 해제 계약의 청약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네, 앞에서 보신 사례를 통해 내용 증명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셨는데요. 분쟁 상황에서 내용 증명이 활용되는 주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계약 취소, 해지, 해제 등의 통보에 자주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계약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거나 어떤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고 할 때 후일 분쟁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는 경우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채권 양도의 통지 등을 내용 증명으로 많이 하는데요. 채권 양도의 통지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은 소송 실무에서는 아주 흔한데요. 특히 채권 양도 통지를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하는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 과정에서 실제 사례를 해설하면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효 중단과 이행 촉구 사실 등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때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어떤 채권의 소멸시효에 임박하였을 경우 그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최고를 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소송 제기 등 법률상의 절차를 진행시킴으로써 시효 중단의 효과를 발생시켜야 하는데요. 이때 내용 증명이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도 추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들 수 있는데요. 우선 내용 증명 우편을 받은 상대방은 놀라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무래도 구두나 전화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체국이라는 관공서에서 발송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에 상대방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측은 그 후 각종의 민형사 조치를 취할 준비를 이미 하였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취인 측으로서도 내용 증명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결국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 증명에 대해 우편 관서에서는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용 증명에 진실을 기재하여 발송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경우에 내용 증명의 기재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법원은 채권 양도 계약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에 부합하는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라고 하여 내용 증명에 기재된 사실을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또 다른 판례에서도 토지의 실제 소유권자이지만 아직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토지의 점유 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실제 소유자이므로 밭을 스스로 경작하겠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 우편을 점유자에게 발송한 사례에서 이 사건 땅은 내용 증명 발송인의 선대인 아버지의 위임에 의해 오랫동안 밭의 현실적인 점유자들인 타인에 의해 점유 경작하여 온 것으로서 현재 이 사건 땅의 소유자로 등기된 내용 증명 발송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 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경작하기 위하여 밭을 작용하겠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 우편을 점유자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내용 증명 발송인의 밭갈이 행위를 정당한 업무 수행 행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내용 증명에 발송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내용 증명은 소송 외에서는 물론이고 소송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증거로서 그 자체로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는 못하지만 우편 취급 관서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것과 같이 내용 증명 문서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셨습니다. 또 내용 증명 우편을 어떤 경우에 활용하는 것인지를 대강 알아보셨는데요. 자세한 것은 별도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내용 증명 문서는 소송 외에서는 물론 실제 소송에서도 매우 빈번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소송 등 소송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대다수의 사건에서 내용 증명이 등장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할 경우라도 제대로 알고 발송하고 또 답변하는 것이 후일의 분쟁 상황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